부터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재판은 데이비스, 그러니까 피고 데이비스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재판입니다. 그 데이비스는 어떤 죄를 저질렀냐면 다수결이 비합리적이다 라고 주장해서 배심원들의 의사결정을 혼자 막음으로써 재판 진행을 방해한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원고 측 손 들어보세요. 원고 측, 그리고 피고 측. 네, 그래서 피고 측은 데이비스를 변호해주면 되고, 원고 측은 데이비스에게 죄가 있다, 그러니까 다수결이 합리적이다, 다수결이 옳은 수단이다 라고 주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수석 변호사, 원고 측 수석 변호사부터 준비 서면 낭독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수결이 합리적이라서 데이비스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결이 합리적인 이유는 다수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소수의 의견은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모두가 행복할 수 없으면 가장 많은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는 다수결이 합리적이라서 데이비스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소년의 죄도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소년이 가진 잭나이프는 아버지를 죽이기 충분했고 또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칼에서 소년의 지문이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깨끗한 헝겊이나 물로 닦을 수 있었기에 소년이 살인범일 가능성은 충분히 높습니다. 세 번째, 저는 다수결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다수결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수결을 사용하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확실하고 명쾌하게 판결과 옳은 판단을 하려고 사용하는 것인데 피고인 데이비스의 혼자만 다른 선택의 시간이 지체되고 다른 배심원, 검사들 등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번째, 데이비스가 잘못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많은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을 이용하여 많은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데이비스는 여러 사람의 금같은 시간을 뺏었으므로 그것 또한 아주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데이비스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첫째 이유는 데이비스는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일리가 있는 말을 한 것이다. 이익을 위해 다수결을 선택한 것이며 재판을 할 이유가 없고요. 이익을 위해서 다수결을 선택한 것이며 소년이 좋아하는 것을 속여서 말하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 소년이 죽인 증거는 풍부한가요? 불확실하지 않은가요? 증인 여자는 시력이 안 좋았어요. 한밤중에 안경을 안 쓰고 잘 볼 수 있었을까요? 또 그 칼에서는 소년의 지문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이것으로 소년의 죄를 단정 지을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칼이 흔한 칼입니다. 소년은 무늬칼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가게에 널려있던 흔한 칼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죄가 있는 사람은 가짜 칼이 아닌 진짜 칼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흔한 칼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네 번째 이유, 소년이 칼을 가지고 있었지만 현장의 칼은 누구 걸까요? 그 소년이 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들 현장에서 발견한 칼은 무엇입니까? 소년이 흘리고 갔다며 부모에게 사라졌다 말하거나 그 칼을 찾고 가겠다 그런 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짜 칼을 만들 때는 플라스틱이나 고무로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칼의 성분 같은 것을 확인하지 않았으면 다수결은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데이비스가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먼저 그러니까 피고 측 변호인, 데이비스의 변호인의 주장은 크게 결국엔 여러 개 얘기했지만 크게 두 갈래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배심원죄, 즉 다수결을 통해서 유죄랑 무죄를 결정할 거면 다수결 자체가 애초에 다수의 이익대로 흘러갈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심원죄를 할 거면, 그러니까 손들어서 찬성과 반대 중에 찬성이 더 많은 쪽으로 유죄 무죄를 줄 거면 애초에 재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냐. 재판은 증거를 과정에서 이제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모든 상황을 판정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다수의 어떤 감정이나 다수의 이익대로 흘러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배심원죄를 통해서 유죄 무죄를 판단하기에는 비합리적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줬던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이유부터는
이 데이비스가 무죄인 이유라기보다는 그 소년이 무죄인 이유에 가까운 것 같은데, 그 소년이 왜 우리는 소년을 살인범이라고 특정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이 소년의 살인 사건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증거들을 쭉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 점을 지적한 데이비스는 죄가 없다. 데이비스가 했던 얘기는 상당히 합리적인 어떤 이의 제기였다 라는 얘기를 정리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소년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증거로 100% 확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배심원이 손을 들고 내리고로 유죄 무죄 판결을 정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데이비스의 말은 일리가 있다. 그래서 피고 측은 죄가 없다라는 논리였습니다. 피고인은. 자, 그리고 이쪽 그러니까 원고 측의 얘기는 요약해보자면, 불평하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찬성과 반대를 정해서 선택을 했을 때 혹은 유죄 무죄를 했을 때 이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차피 있는데, 어차피 대안이란 건 없는 상황에서 다수결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고, 두 번째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고, 가장 현실적이면서 다수결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다수결이다. 특히 이제 그렇게 다수결이 이제 유일한 대안이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요. 다수결이 유일한 대안인 와중에서 그 다수결을 못하게 한 데이비스는 사람들의 소중한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재판을 지연시키고 시간을 뺏었기 때문에 데이비스에게는 죄가 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론을 하고 싶은 쪽 있습니까? 어디 쪽에서 반론을? 이쪽 먼저 순서대로